박영수 씨가 제 진료실 문을 밀고 들어오시던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깊게 굽은 채로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계셨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온몸에 지고 계신 듯한 모습이었죠. 의자에 앉으실 때도 아이고 하는 신음이 새어나올 만큼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검사를 진행해 보니 저는 순간 숨이 솟는 듯 했습니다. 실제 나이는 68세였지만 혈관 나이는 무려 92세, 온몸의 기능을 종합한 생체 나이는 90대 초반으로 측정됐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한참 내려다보며 이분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또 한 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82세 김순례 할머니. 박영수 씨보다 14살이나 많으셨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가볍고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 같았죠. 검사 결과가 나오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혈관 나이 65세, 몸 상태는 60대 중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젊게 사세요? 라고 여쭙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원장님이 알려준 5가지만 매일 확인해요. 그게 다예요. 그날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30년 동안 7만 명을 진료하며 느꼈던 것이지만 이 두 분을 보며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나이보다 몸이 더 늙는 사람, 반대로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사는 사람. 결국 이 둘을 가르는 건 단 5가지 신호구나.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몇 살일까요? 주민등록증보다 젊을까요? 아니면 이미 10년, 20년 더 늙어 있진 않을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내 몸 나이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되돌리는 방법까지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이 5가지 중 3가지만 좋아도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확률이 높아지고 5가지 모두 갖추면 100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병원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매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90세 그리고 100세를 만드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5가지 신호가 무엇인지 전체 그림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결정짓는 신호는 복잡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혈액검사나 CT, MRI 같은 큰 검사가 아니어도 일상에서 아주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지금 내 몸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수하신 분들을 깊이 관찰해 보니 그분들에게는 예외 없이 5가지 신호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신호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매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악력, 균형 감각, 보행 속도, 유연성, 그리고 마음가짐은 노년기 건강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입니다. 이 5가지를 종합해보면 앞으로의 5년, 10년 혹은 20년의 건강 흐름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혈압이나 혈당도 중요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이 절대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조금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매일 작게라도 실천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신호들이에요. 저와 함께 했던 수많은 분들이 실제로 3개월,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5가지 신호 중 첫 번째인 우리 몸의 근육, 심폐, 혈관 건강을 한 번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 바로 악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5위 신호, 병뚜껑 테스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병뚜껑을 열다가 힘이 빠져 아이고 왜 이게 이렇게 안 돌아가지 하고 한숨을 쉬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지만 사실 병뚜껑 하나 제대로 못 여는 건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몇 해 전 송파구에 사시는 81세 정혜민 할아버지가 처음 제 병원에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엔 말끔한 분이셨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으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요즘 병뚜껑 하나 따는 것도 힘들어요. 장바구니도 오래 못 들어요. 왜 이렇게 기운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악력을 재봤습니다. 결과는 18kg, 같은 연령대 남성 평균이 25kg인데 꽤 낮은 수치였죠. 무엇보다 문제는 손 힘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심장폐 근육이 모두 약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악력은 단순히 손 힘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의학저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악력이 5kg 떨어질 때마다 사망 위험이 16%씩 증가하고 악력이 높은 사람이 혈압이나 혈당이 좋을 가능성도 더 높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악력은 내 몸이 앞으로 버틸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정혜민 할아버지는 당시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시장에 가면 양손 들기조차 버거우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너무 복잡한 걸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부탁드렸죠. 할아버지,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병뚜껑 하나만 따보세요. 그리고 장바구니 양쪽에 들고 1분만 버텨보세요. 처음엔 30초라도 괜찮습니다. 3개월 뒤, 할아버지는 전보다 훨씬 힘찬 모습으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걸음이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악력을 다시 재보니 24K, 무려 6kg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압이 내려갔고 폐활량 검사에서도 좋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원장님, 요즘은 장바구니도 들만하고 계단 오를 때도 숨이 훨씬 덜 차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뚜껑을 돌리는 그 작은 힘이 손가락과 손목, 팔, 어깨 등 근육을 모두 자극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의 심장과 폐도 함께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이 강해지면 몸 전체가 강해지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도 지금 병뚜껑을 한 번에 못 따고 장바구니를 들기 힘에 부치고 손 힘이 약해졌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이고 지금부터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도해 보세요. 2. 아침에 냉장고에서 병뚜껑 돌리기. 릴. 장바구니 양손에 30초 1분 들기. 당. 수건 짜기 연습. 이 세 가지만 해도 한 달 뒤 손 힘이 달라지고 석 달 뒤에는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 균형 감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힘보다 더 위험한 신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사위 신호, 서서 바지 입기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마음 아프게 보았던 장면 중 하나는 넘어져서 크게 다치신 어르신들이 응급실로 실려오는 모습입니다. 다리 골절, 고관절 골절, 척추 손상. 한번 크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시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께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서서 바지 입기 균형 감각 테스트입니다. 얼마 전 부산 남구에 사시는 78세 한미자 할머니가 제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발을 옮길 때마다 몸이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진료실에 앉으시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원장님, 요즘 집에서도 자꾸 휘청거려요. 무서워서 혼자 밖에 나가는 게 겁나요. 균형 감각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한 발로 5초도 서 계시지 못했고 바지를 입으려고 다리를 조금만 들어도 몸이 흔들려 벽을 붙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머니의 불안이 얼마나 컸을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한 발로 10초 이상 서지 못하는 사람은 10년 안에 사망 위험이 84%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숫자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넘어질 확률 때문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은 뇌의 손에 전정기관, 하체 근육의 종합적인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즉,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은 뇌와 근육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미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당뇨가 있었고 최근 들어 걸음이 더 느려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너무 어려운 운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처음에는 벽을 잡고 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바지 입는 동작을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양치하면서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3초만 버텨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처음에 제가 이 나이에 그게 될까요? 라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변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6개월 뒤 다시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어붙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걸음은 안정적이었고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테스트를 다시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발로 25초나 서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뇨 수치가 크게 좋아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시장도 혼자 다녀요. 예전에는 두려웠는데 요즘은 걷는 것도 즐거워요.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운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바지 입기 연습, 양치할 때 한 발 서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셨을 뿐입니다. 균형 감각은 엉덩이 근육과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 힘이 다시 혈당, 혈압까지 안정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바지 입을 때 휘청거리거나 한 발로 서 있을 때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와 하체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몸 전체의 체력과 생존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 보행 속도, 즉 걷는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3위 신호, 횡단보도 신호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시절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호흡 곤란으로 실려오신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공통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사실 몇 달 전부터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어요. 친구들보다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건 단순히 다리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심장과 폐가 동시에 약해진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걷는 순간 온몸의 근육과 심장이 함께 움직이고 폐는 산소를 공급하며 혈액은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보행 속도는 체온, 맥박, 혈압, 호흡, 통증과 함께 미국 의학회에서 인정한 6번째 생체 신호, 비오마커로 불립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76세 오선희 할머니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작년 봄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제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원장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시장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검사를 해보니 신맨을 걷는데 18초가 걸렸습니다. 초속 0.5옴. 정상 기준인 초속 0.8매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폐활량도 또래 평균의 60%밖에 되지 않았고 심장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건 아닌가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걷는 속도는 반드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해 봅시다. 제가 부탁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집 앞 공원 한 바퀴만 걸어보세요. 처음엔 천천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속도를 조금씩 올려보세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오래 못 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죠. 처음엔 10분만, 그 다음은 9분. 생각보다 빨리 좋아질 겁니다. 그 후 할머니는 매일 꾸준히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처음엔 20분 걸리던 길이 2주 뒤엔 15분, 한 달 뒤엔 12분으로 줄었습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며 숨도 한결 덜 찼죠. 그리고 4개월 뒤 할머니는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오늘은 택시 안 타고 걸어왔어요. 보행 속도를 다시 측정해보니 신맨을 10초, 초속 1m였습니다. 정상 기준보다 오히려 빠른 수준이었죠. 그리고 기적 같은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폐활량은 80%까지 회복되었고 혈당과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삶 전체가 가벼워진 겁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심장과 폐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느려진다면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걷는 속도는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 걷기, 일주일에 한 번 속도 올리기, 횡단보도 초록불이 깜빡이면 멈추지 말고 조금 더 빠르게 걷기. 이 세 가지만 해도 몸은 분명히 바뀝니다. 이제 몸의 혈관 상태와 직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 유연성, 즉 몸의 부드러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위 신호, 발톱 깎기 테스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몸이 굳어 있거나 허리가 잘 숙여지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혈관도 딱딱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허리가 잘 안 굽혀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 건강이 약해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80세 문기철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작년 여름 더운 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진료실로 들어오셨던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자마자 가슴을 매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요즘 계단만 오르면 가슴이 꽉 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톱을 깎으려고 허리를 숙이면 숨이 차요. 유연성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숙이는 기본 테스트인데 할아버지의 손끝은 발끝에서 30c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죠. 혈관 나이가 90세, 동맥경화도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일본 동맥경화학회에 따르면 몸의 유연성과 혈관의 탄력도 사이에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 0.87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뻣뻣하면 혈관도 함께 굳어있기 쉽다는 뜻입니다. 혈관이 굳으면 피가 흐르는 길이 좁아지고 이는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문기철 할아버지 역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은 조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늘어나는 만큼 혈관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10분만 스트레칭 해보세요. 다리 쭉 펴고 상체 숙이기, 그리고 TV 보실 때 다리 벌리고 좌우로 몸 숙이기. 절대 아픈 범위를 넘기지 마시고 천천히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80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몸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뒤 발끝과의 거리가 30cm, 25cm, 한 달 뒤에는 15cm에 6개월이 지나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진료실 가운데서 허리를 깊게 숙여 발끝을 직접 잡아 올리신 것입니다. 검사를 다시 해보니 혈관 나이가 75세까지 낮아져 있었습니다. 무려 15년이나 젊어진 것이죠. 가슴 압박감도 거의 사라졌고 계단도 편하게 오르내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숨도 덜 차고 몸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몸이 부드러워지면 그 속을 달리는 혈관도 함께 부드러워집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혈관도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몸이 굳으면 혈관도 막히고 심근경색 위험이 쉽게 올라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허리를 숙일 때 허벅지가 당기고 발톱을 깎을 때 숨이 차고 몸이 전체적으로 굳어지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혈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스트레칭을 시작하면 몸은 충분히 변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 우리의 마음이 몇 살로 느껴지는가? 마음의 나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위 신호, 마음의 나이 테스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놀라웠던 신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몇 살이라고 느끼는가, 즉 마음의 나이입니다. 겉모습이나 주민등록증 나이가 아니라 거울을 봤을 때 속으로 떠오르는 나이. 이 마음의 숫자는 생각보다 우리 몸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87세 양정의 할머니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할머니는 어느 가을날 작은 손가방 하나 들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지팡이도 없었고 걸음은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당당하게 답하셨습니다. 주민등록증엔 87세지만 저는 제 마음이 65세라고 느껴요. 그래서 매일 움직이고 매일 해요. 검사를 해보니 할머니는 악력부터 균형 감각, 보행 속도, 유연성까지 4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셨습니다. 혈관 나이는 70세, 실제 나이보다 17년이나 젊은 상태였죠. 저는 할머니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게 사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매일 거울 보며 말해요. 정혜야, 너 아직 젊다. 아직 할 일 많다. 그러면 하루가 다르게 몸이 따라와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팀은 10만 명을 20년간 지켜본 끝에 실제 나이보다 마음이 20살 젊다고 느끼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41%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2019년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연구가 실렸습니다.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 길이를 분석했는데 스스로를 젊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텔로미어가 실제로 길었습니다. 즉, 마음이 젊으면 세포가 늙는 속도가 늦춰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마음만 젊다고 모든 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젊은 마음가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높이며 실제로 노화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휴, 늙었네 라고 속으로 말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아직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세포에게 직접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고 믿는 순간 몸은 그 말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5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보았으니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확인해야 할 5가지 건강의 나침반입니다. 이제 5가지 신호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젊은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어떤 흐름을 보일지 판단할 수 있는 5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병뚜껑 테스트, 악력입니다. 손 힘이 세다는 건 단순히 손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심장폐 근육이 모두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서서 바지 입기, 균형 감각. 낙상은 노년기 가장 위험한 사고입니다. 균형이 좋다는 건 뇌와 하체가 건강하다는 뜻이죠. 셋째, 횡단보도 신호 테스트, 보행 속도. 빨리 걷는 사람은 심장과 폐가 강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합니다. 넷째, 발톱 깎기, 유연성. 몸이 부드러울수록 혈관도 부드럽습니다. 유연성은 곧 혈관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마음의 나이. 스스로를 젊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 몸의 세포도 실제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 3가지만 좋아도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5가지가 모두 좋다면 100세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5가지를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하루 루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준비도 필요 없고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5가지 신호를 깨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아주 작은 습관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냉장고로 가세요. 차가운 병을 손에 쥐고 병뚜껑을 돌려보세요. 처음엔 잘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손이 기억할 때까지 한 번 더 시도해 보세요. 그 짧은 동작이 손 힘과 어깨, 등까지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는 벽을 가볍게 짚고 천천히 한쪽 다리를 들어 바지를 입는 연습을 해보세요. 균형이 흔들려도 당황하지 마세요. 처음엔 누구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 10초, 일주일이면 15초, 한 달이면 20초 이상 버틸 수 있습니다. 집 앞 공원이나 복도라도 괜찮습니다. 하루 10분만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걷는 동안 등과 다리, 폐와 심장이 깨어납니다. 다음 주에는 걷는 시간을 1분만 줄여보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아주 작은 속도 변화가 몸 전체를 바꿉니다. 저녁에는 TV를 켜고 다리를 쭉 뻗은 채 상체를 살짝 숙여보세요.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천천히 숨을 편안하게 내쉬며 10초씩만 반복해보세요. 몸의 뻣뻣함이 풀리면 혈관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거울을 보며 하루 한번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젊다. 나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이 말을 입으로 내는 순간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몸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아침, 낮, 저녁에 단 3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한 달 뒤에는 몸이 달라지고 3달 뒤에는 건강검진 결과가 달라지고 6달 뒤에는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 드리고 싶은 작은 부탁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몸은 언제든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에서 아주 작은 걸음만 내디뎌도 3달 뒤에는 걷는 속도가 달라지고 6달 뒤에는 혈관 나이가 젊어지고 1년 뒤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더 젊어지셨어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꼭 적어주세요. 5가지 신호 중 몇 개나 통과하셨나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오래 삽시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